668년 나당연합군에 멸망한 고구려인들은 7세기 넘게 만주 일대를 지배하던 자주국가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어. 초창기 당 9년의 지배층에 일부 고구려인을 등용하긴 했지만 파견된 당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실권을 행사하며 다수를 이루자 고구려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어. 이렇게 고구려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은 고구려의 지배층과 귀족들을 중국 각지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들 중 일부는 크게 활약하여 타국의 역사에 남기도 했어. 먼저 고문가는 몽골 초원에서 고구려 유민들을 규합하고 돌궐에 편입되어 고려왕 망리지로 세력을 형성하여 명성을 떨쳤고, 고선지는 뛰어난 무예로 당의 안서도호부에서 30세 때 장군이 되어 서역 원정에 큰 성과를 이루어 안서도호부의 최고 책임자가 되기도 했지. 또 고구려 유민 이정기는 안사의 난으로 혼란한 당의 전국을 이용해서 765년 평로치정 절도사가 되어 산둥반도를 4대에 걸쳐 지배하기도 했어. 요서의 영주 지역에는 고구려 장군 출신 대조영이 당에게 강제 이주되어 살고 있었어. 어느 날 돌궐 세력이 몽골 초원에서 독립하며 당과 대립하자 거란족 이진충도 영주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영주를 탈취했어. 대조영은 추격해온 당을 물리치고 동모산을 도읍으로 하여 698년 발해를 건국했어. 이때 발해의 지배층은 대부분 대씨와 고씨성을 가진 고구려 유민이었으며 일부가 말갈인들이었고 피지배층은 거의 말갈인이었어. 고구려 때도 말갈족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긴 시간 동안 복속관계로 지내온 고구려인들은 말갈족들과 큰 반목 없이 나라를 형성했지. 현재 발해를 통일신라와 묶어 남북국 시대라 하며 우리 역사로 배우고 있는데, 발해의 경우 조선 초기까지도 우리 역사로 다뤄지지 않다가 조선 후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역사로 편입되어 다뤄지기 시작하는데, 이 배경엔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의 발해고를 통해 제시한 남북국 시대론에서 그 근간을 찾을 수 있어. 실제로 이후 사료의 연구와 고고학적 발견이 이를 뒷받침하게 되는데, 역사서의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자신을 고려국왕이라고 지칭한 것, 스스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점, 그리고 또 고고학적 측면에서도 고구려의 계승의식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발해의 집터 유물에서 원도를 사용했던 것과 기와의 형태가 고구려와 유사했던 점, 고분의 모주림 천장 구조가 고구려의 형태와 같은 것, 이불병자상이 중국이 아닌 고구려 불상의 형태와 비슷하다는 점 등등 수많은 고고학적 물증들을 통해 발해가 고구려를 개성한 우리 한민족 역사의 일부임에 힘이 많이 실리고 있어. 다만 발해의 역사에 대해 타국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민족 중 하나인 말갈이 주축인 국가로 러시아 역사라는 설을 내세우고 있으며, 중국은 당의 조공을 바친 것과 발해국왕이나 발해군왕으로 책봉된 점 등 정치적으로 복속되었다는 이유로 중국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야. 우리가 발해의 대다수인 피지배층 계층이 말갈인으로 이루어진 것을 부정할 수 없듯,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발해가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면을 떠나 역사적으로 발해가 우리 한민족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국가나 학자는 없을 거야.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발해를 우리 역사로서 인식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지. 앞서 말했듯 발해는 고구려 장수 출신 대조영이 말갈족과 함께 영주에서 동모산으로 이동하여 건국한 나라야. 일대 고왕 대조영 이후로 일부 왕들은 시호가 전해져 내려오지 않기에 시호가 아닌 휘를, 즉 생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시호처럼 표기한 점 참고 부탁해. 발해 일대 고왕은 698년 동모산에 진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 그는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며 고구려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려고 노력했지. 그리고 모국으로 여기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대립을 이어갔어. 713년 당나라가 발해군왕을 명명한 이후로 점차 대내외적인 국명을 발해로 사용하게 되지. 이대 무왕 때 이르러서도 당과 이런 적대적 관계는 계속되었는데, 발해의 동쪽 흑룡강 일대에 거주하던 흑수 말갈이 722년 돌연 당에 직접 조공을 하면서 친당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어.
둘 사이에 위치한 바레를 통해서만 교류하던 당과 흑수 말갈이 바레를 건너뛰고 직접 교류를 하며 복속 관계에 이르게 되자 바레로서는 당과 흑수 말갈의 양동 침공을 우려하며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마침내 당이 흑수 말갈 영토에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까지 파견하여 복속시키자 무왕은 이것을 바레를 침공할 속셈이라 단정하고 무왕 제위 726년 동생 대문예를 보내 흑수 말갈을 공격하게 했어. 그런데 진군 도중 군의 수장인 대문예가 당나라를 두려워하며 당에게 대항했다가는 고구려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며 무왕의 말을 듣지 않자 무왕이 크게 화를 내며 사촌형인 대일하로 선봉을 교체하고 대문예를 불러들여 죽이려 했어. 그러자 이런 낌새를 먼저 알아차린 대문예는 당으로 망명해버렸지. 이에 무왕이 당에게 배신자 대문예를 문책하라고 요구하자 당나라는 오히려 대문예에게 자효기 장군의 벼슬까지 주는 등 무왕의 요청을 무시했어. 그러자 무왕은 크게 분노했지. 당과 결전 이전에 남쪽의 신라를 견제하고자 727년 일본에 사신을 보내 교류를 시작했고 이후 732년 장문유에게 면해 수군으로 등주를 공격하여 그곳의 자사 위준을 죽이고 당을 흔들고 돌아왔어. 그러고도 배신자 대문예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아 자객을 모집해 낙양에서 대문예를 습격하였으나 끝끝내 대문예를 죽이지 못했고 대문예는 당나라의 망명을 이어가다 발해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 무왕의 발해에게 선제 공격을 받은 당이 신라의 군사협력을 요청하여 733년 겨울 무렵 신라가 발해의 남쪽 경계를 공격하였지만 추위와 폭설로 아무 성과 없이 회군하게 되지. 그 사이 반당연합인 거란, 돌궐과 함께 마도산을 공격하는데 신당서 오승자 열전에 발해군이 성읍을 찢어 죽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허나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북방민족의 반당연대는 약화되기 시작하는데 발해는 반당전쟁으로 인해 왕권이 충분히 강화되었고 반당연합의 쓴맛을 본 당은 더 이상 북방민족을 압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발해와 당은 차츰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어. 또 때마침 반당연대의 중심축이었던 돌궐의 비가가안이 734년 사망하면서 반당연대는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지. 이렇게 무왕 때의 중앙집권의 기반을 마련한 후 그의 아들 대흠무가 발해의 3대 왕인 문왕이 되지. 문왕은 초기 수도인 오동성에서 수도를 여러 번 옮기는데 5경 중 3곳이야. 그중 첫 번째 천도지인 중경현덕부는 철, 배, 쌀의 생산지로 이후로도 계속 발해의 산업 중심지의 역할을 했어. 두 번째 상경용천부를 755년부터 30년간 수도로 하여 지내다 세 번째 해상교통이 편리한 동경용원부로 785년 천도하는데 이 동경용원부는 신당서 발해전에 일본으로 통하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 발해가 일본과의 해상교류가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지. 이후 5대 성왕이 최종적으로 상경용천부로 재천도하며 이후 100년 넘게 발해의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지. 또 이 세 수도의 천도지의 위치가 만주 동부 지역이었던 것으로 발해국의 발전 경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어. 문왕 25년 762년에 당나라에서 발해를 부르는 명칭을 발해군에서 발해국으로 바꾸고 문왕을 발해국왕으로 인정하는데 발해를 인정하는 의도 내면에는 안사의 난으로 당이 혼란할 때에 발해를 통한 도움이나 외서로부터의 안정을 꾀하려는 측면도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 문왕 집권기인 57년간 61회 이상의 사신을 파견하며 적극적으로 교류하는데 전대 무왕과는 180도로 바뀐 당과의 관계 속에서 당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어. 또 이 시기에 일본과도 수차례 걸쳐 사신이 왕래하며 적극적으로 교류했지. 이때 문왕은 당의 제도를 본떠 중앙정치 조직을 삼성 육부로 정비하였는데 당과 달리 정당성이 육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육부의 명칭에 충, 인, 의, 예, 지, 신의 유교 덕목을 반영하여 사용했어. 당에서 제도 수용은 했지만 당과 별개인 독자적인 국가라는 점을 피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 이대 무왕 때부터 이후 왕들이 사용한 연호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이 당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국가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어.
3대 문왕은 수도를 비롯해 행정중심지에 오경을 두어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렸어. 이렇게 3대 문왕 때 나라의 기틀을 공고히 한 발해는 문왕의 태자인 대깅님이 죽자 문왕의 사촌동생인 대원이가 왕위를 찬탈하여 4대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즉위한 당해인 793년에 국인들에게 살해되었고 그 뒤를 이은 문왕의 태자 대깅님의 아들 5대 성왕 대화여가 왕위에 오르게 되지. 이 성왕은 상경용천부로 수도를 천도하는데 불과 재위 1년여 만인 794년 병으로 죽고 말았어. 이 혼란한 시기 전권을 잡고 있던 문왕의 작은 아들이자 성왕의 쑥배였던 대숙린이 발해의 6대 강왕으로 즉위했어. 발해가 내분이 있었음이 알려지자 당이 795년 2월 사신을 보내 발해 국왕을 군왕으로 강등하자 강왕은 내분을 잘 수습했으니 책봉호를 발해 국왕으로 할 것을 당에 요구했고 거의 매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며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했어. 그 결과 798년 당 덕종이 강왕을 발해 국왕으로 책봉하며 대외적으로 다시 발해 국왕으로서 인정받게 되지. 또 외에게도 국서에 큰 사업을 잇고 삼가 조상의 위협을 거느리게 되어 조정의 기강은 예전대로 되고 강역은 처음과 같이 되었다 라고 보내 발해의 내분이 잘 수습되었음을 알리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며 주도적인 대일 외교를 해나갔어. 이 시기에 일본은 외교에 진심인 발해가 너무 자주 사신단을 파견하자 부담을 느껴 방문 간격을 6년으로 제한하려 했어. 그런데 발해가 이를 따르지 않고 더욱 열심히 교류하려 하자 마침내 804년에 일본 서북 지역인 능등반도 쪽에 객원을 설치하여 교류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했지. 이 6대 강왕 사후에 아들 대원유, 대연이, 대명충이 차례로 왕위에 오르는데 각각 7대 정왕, 8대 희왕, 9대 간왕이야. 이 시기에는 기록이 많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각 왕이 왕위 보좌 상속이 아닌 형제 세습을 한 부분과 그리 길지 못한 각 왕들의 재위기간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부정적인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점은 이 시기의 발해가 약간은 침체된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지. 게다가 흑수말갈은 침체된 발해를 사이에 두고 815년부터 다시 당나라에 조공하며 독자적으로 움직여 발해를 압박했어. 그런데 이때 바로 발해의 10대 왕으로 대조영의 아우인 대야발의 4대손 대인수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10대 선왕이야. 이 선왕은 당나라에서도 발해를 동쪽이 융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 불리우게 할 정도로 발전시키게 되지. 신당서에 선왕이 회복에 여러 부족을 쳐서 영토를 크게 넓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기의 발해는 말갈을 거의 다 복속시켜 대부분을 종속국으로 두었으며 흑수말갈 역시 선왕 때 이후로 당나라에 더 이상 조공을 하지 않게 되었어. 선왕은 교통로와 군사적 요지에 15부와 62주를 두었고 주 아래에는 현을 설치했는데 주와 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어 주변의 말갈 촌락을 지배하였으며 말갈 족장은 촌락을 직접 다스리면서 지방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형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졌지. 당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819년, 820년 불과 2년 만에 16회나 조공사신을 보내고 그 뒤에도 매년 사신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교류했어. 또 강왕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와 교류를 추진하는데 827년에는 외가 발해에게 12년마다 한 번씩 사신을 받겠다고 제한할 정도였어. 발해는 10대 선왕 이후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11대 대이진왕과 12대 대건황 왕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사실 선왕 이후부터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선왕의 손자인 11대 대이진왕 때부터 15대 대인선왕까지는 시호도 알 수 없고 13대 대연석왕부터 15대 대인선왕까지는 재위기간도 명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록이 부실하게 남아있어. 기록 부실의 이유는 발해의 세태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이들도 있지. 10세기 초입에 15대 대인선왕 때 이르러 동아시아의 정세는 다시 혼란해지기 시작했는데 900년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승려 궁예가 901년 후고구려를 세워 통일된 신라의 한반도가 분열했으며
906년 당나라가 내분으로 쇠약해진 틈을 타 기미 지배를 받던 거란의 지배층 중 한 명인 야유라보기가 거란족을 통합하여 요나라를 세우고 초대 가한이 되어 영토 확장을 시작했어. 이 일환으로 908년부터 발해 요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어 10세기 초 발해가 요나라의 요동 지방을 빼앗기게 되지. 18년간의 전쟁 끝에 926년 발해는 요나라에 패배하며 끝내 멸망하고 말았어. 이후 발해의 유민들이 정왕국을 세워 발해를 재건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발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지.